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 이문규 회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시카고 동포 여러분. 네. 2017년 새해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꼭 소원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6년도 이게 평통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2016년도에는 그 평통 시카고 협의회에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역점 사업으로서 이제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그 탈북 동포들이 미국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 정착하시도록 나름대로 그 좀 도움을 드리고 네. 도움을 드리기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 탈북 동포들이 사실 저희 이 시카고 지역만큼 탈북 네. 동포들에게 관심 많은 지역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그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이니까 네. 우리 그 미주 동포들이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렇지만 네. 평통 차원에서 그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관심 갖는 그 평통 협의회는 이제 시카고 지역 협의회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제 기억에 여러 가지 이 그 탈북 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걸로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그 어떤 외로움을 느낄 만한 우리 명절 같은 때를 이용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네. 지난 2월에 이제 그 설날 탈북 동포 위한 잔치를 해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 9월 달에 추석 맞이 행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느낀다는 그분들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탈북을 했고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뭐 우리 일반 동포들하고 다를 바는 없지만 네네.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떠한 그 정서적으로 그분들이 그 안정되지 못했냐 하면은 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생각날 거고 그렇죠. 또 친구들이 생각날 거고 또 고향 산천이 이제 생각날 텐데 네네. 그런 때 이제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고 그렇죠. 또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번 하고 싶어도 그마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그 민속절 같은데 상당히 그 외로움을 느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좀 중점을 두고 설날 행사로서 이제 모든 탈북 동포들을 초대해서 떡국을 먹으면서 윷놀이도 한번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다음에 추석맞이 행사에는 우리들이 그 정성스럽게 그 송편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추석맞이 행사를 하고 또 특이한 것은 이제 망향재단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조상들에게 그 예를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분들이 그 참 좋아했고 조상들을 기리는 절을 하고 나서 어떤 탈북 동포들은 정말 펑펑 우는 그런 탈북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탈북 동포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탈북 동포들이 적응하는데 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당연하죠. 그분들은 우리 그 일반 그 이제 재미 동포들은 사실 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미국에 정착을 자유롭게 하긴 했지만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르죠, 사실. 예, 정서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
걱정과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분들의 그 걱정과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민족이고 그러니까 동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그분들의 미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외로움이라든지 단순히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완전 단절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유를 뒀다고 해서 그걸 뭐 오늘부터 갑자기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그 시간이 필요한데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지 하는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탈북동포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맞습니다. 오히려 위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잘 이해 못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탈북 동포들을 네. 뭐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동포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적에 네네.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겉돌기로 만약에 일과성에 끝나는 후원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적에 마음을 열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반가운 소식은 이 시카고 지역이 탈북 동포들한테 좋은 소문이 나선지 어쨌거나 우리 시카고 지역으로 와서 정착하려는 탈북 동포들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반가웠습니다. 아유, 예. 최근에 아마 시카고 지역으로 들어오신 탈북 동포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카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25분 전후해서 시카고 지역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미 정착해서 아주 좋은 샘플을 주신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들한테 막 과한 어떤 이런 뭐 이렇게 기대감이라든지 도움보다도 자연스럽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그렇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고요. 네네. 이제 둘째로는 그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렇겠죠. 더군다나 이제 대개의 탈북 동포들이 이제 홀단신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 가족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필요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고 그러겠지만 가족들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들 이제 동포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조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가족이 되면 가장 많은 또 가족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아주 굉장히 이 탈북 동포들 위해서 우리 평통 시카고 협의회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탈북 동포들을 위한 일도 하셨지만은 작년에 제가 기억에 백두산 갔다 오셨던 기억 나거든요. 네. 아마 평생에 못 잊으실 경험 아니실까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백두산을 등정하는 게 꼭 목표가 아니고 네네. 연길 공항에 내려가지고 연길 용정 지역이 상당히 우리 조국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8.1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항일 투쟁을 하던 곳이 바로 용정 연길 지역인데요. 그렇죠. 그곳을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고 우리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해랑강이라든가 네네. 일송정 네. 이런 데를 둘러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어느 정도 항일 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취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 시인 그 윤동주 시인 생가도 둘러보면서 네. 윤동주 시인이 사실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 감옥에서 그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생가도 돌아보고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업적이라든가 그분의 그 시상 세계 네네.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중국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참 그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느끼는 그 어떤 회한이라든가 그 느끼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백두산 천지위에서 남쪽을 향해 바라보니까 북녘땅 봉우리가 보여요. 네, 그렇겠죠. 예, 네. 북녘땅 그 장군봉이라는 그 어, 커다란 봉우리도 예, 예. 보이는데 그 장군봉이 바로 그 북한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착잡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언제 빨리 우리 그 민족이 통일이 돼가지고 내 땅을 내 발로 걸어서 백두산을 등정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 바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 비슷하게 그 네. 어떤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네. 참 다행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까운 점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두산 일부가 지금 이제 중국 땅이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네. 땅을 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중국 쪽을 통해서 올라가 볼 수 있다는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는 반면에 네. 이게 온전히 우리 건데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네. 또 하면서 또 한편에는 이게 통일이 되면 이걸 되찾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지금 네.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청나라 시절에 국경이 네. 국경이 청나라 시절에는 그 백두산 너머에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김일성이가 집권하면서 그쵸. 중국하고 무슨 어떤 그 협정에 의해서 그 백두산을 중국 쪽이 51%인가 그래요. 그래요. 북한 쪽이 49%고 그나마 백두산을 반을 갈랐는데도 조금 우리가 그 북한 쪽이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 백두산을. 네네. 근데 그런 걸로 볼 적에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영산인데 정말 우리 그 항일 투쟁을 하던 그 역사 깊은 장소고 우리의 그 명산을 갖다가 정말 그 중국한테 넘겨줬다는 빼앗겼다고 봐야죠. 그쵸. 예, 중국한테 빼앗겼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그럼요. 네. 하고 오셨고 또 이제 더더군다나 또 북녘땅 바라보시면서 참 고향에 대한 또 그리움도 있으시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탈북동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그 두만강을 보면서 네. 탈북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네. 두만강이 그 폭이 넓지도 않고요. 네.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그 탈북동포들이 쉽게 그 탈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저들이 갔을 때만 해도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요. 네. 중국 쪽엔 중국 공안들이 경계를 하고 또 강 건너 저 북한 쪽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점점 그 경계가 삼엄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은 탈북하는 동포들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탈북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2016년을 잘 마무리하셨고 이제 2017년인데요. 예. 올해도 계획하신 행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임기가 이제 6달 남았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6달 남았는데. 네. 그렇지만은 우리 그 8천만 민족의 그 염원이고 소원인 통일 사업을 하는데 네. 임기가 6달 남고 한 달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지속적으로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쵸. 정말 해외 동포들이 평화 통일 그 사업에 동참하고 네. 관심 가져주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민족의 통일이 빨리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은 6달 동안도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벌써 뭐 임기가 2년 아니세요, 원래? 네, 2년이죠. 벌써 2년이 지난 겁니까? 1년 반이? 1년 반이 지났죠. 네. 네. 아, 참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요. 세월이 참 빨라요. 네. 네. 6개월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계속 끝까지 네. 아주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실 텐데 6개월 동안에 난 요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 2017년도 상반기에 계서 이제 6달 남은 동안에 네. 한 3가지 정도의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 사업이 요번 돌아오는 1월 14일 날 신년 할애 겸 해가지고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네. 그 통일 안보 강연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힐튼 호텔에서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그 전체적인 평통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행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1월 28일 날이 또 2017년도 구정 설날입니다. 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설날에 역시 우리 탈북동포들을 모두 초청해서 설날 그 잔치. 위안잔치를 아.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아, 또 설날 잔치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그 안타까운 건 네. 우리 그 탈북동포들이 그 언론에 노출되는 걸 좀 꺼려하죠. 꺼려하시죠. 그래가지고 비공개로 하게 진행을.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올해 그 2월달에 설맞이 행사도 그렇고 9월달에 있는 추석맞이 행사로 사실 비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은 좀 언론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취재를 해서 동포사회에 알려주면 네. 참 좋을 텐데 그냥 이런 행사만 했던 그런 그 짧은 그 기사만 나가니까 이제 동포분들은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내막적으로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1월 28일 날 이제 신년도 설맞이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네. 또 한 번 그 탈북동포들을 위한 후원 기금 모금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골프 대회를 한 번 더 해서 탈북동포를 위한 기금 마련을 해서 다음 회장단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네.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탈북동포들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을 꺼려하는 거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네. 이해하시죠. 근데 네네. 일부의 탈북동포들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노출되고 그런 부분 관계없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 다른 분들은 최근에 넘어온 분들일수록 좀 언론을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해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네. 좀 그런 마음들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네. 뭐 이거 노출된다고 해서 크게 뭐가 없구나.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하실 거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난 경험해 봤더니 이게 별거 없더라 노출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아직은 좀 그렇죠. 이게 아직 경직이 풀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경계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분들이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또 우리의 동포사회에서 또 이제 그 요소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미국 그 한인 동포 사회에도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 있어요. 네네. 또 친북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종북주의자들도 뭐 지금 내가 얘기하면 금방 알만한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계신데, 네. 이런 친북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그 주기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리포트를 합니다. 네.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 경로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분이 노출되면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누가 혹시나, 되지 않을까 그쵸. 걱정이 되니까 그분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뭐. 네. 그렇죠, 예. 네. 어쨌거나 1월에 할애식과 또 이제 동포 위안, 이제 탈북 동포 위안 잔치. 네. 그리고 또 이제 탈북 동포들을 위한 골프 대회까지 하면 이제 올해 마무리하시면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시원섭섭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글쎄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건 뭐, 어차피 우리 그 조직의 성격으로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발전이 있고 진척이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 남북이 너무 그 강경 자세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그 통일로 가는 길이 오히려 점점 멀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또- 빨리 그 전국이 안정되고, 그렇죠. 그다음 그 북한 정권도 그 좀 핵이나 미사일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네. 민족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민족이 바라는 평화 통일이 좀, 다소나마 빨리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희망을 해봅니다. 네. 저는 느낌이요. 네. 통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조금씩 네. 조금씩 이게 아니라 어느 네.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탈북 동포들에 대한 또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마음을 좀 네. 예, 좀 제대로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해서 우리도 네. 같은 동포다.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동포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우리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탈북 동포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좀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분들을 껴안아 준다면은 그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연락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동포 사이가 이렇더라 하는 게 바로 우리 미국 동포 사회의 그 정보 아닙니까? 그쵸. 정보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에 들어가다 보면은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이 잘못된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폭압적인 통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북한이 2,500만 그 동포들이 언제까지는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폭발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민주평화통통 시카고 협의회 이문규 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